이번 주는 그래도 즐거웠어요. 특별하게 저에 대한 악플은 없었어. 요번 주에도 있었는데요. 그 디올 뉴스 전달하면서 했던 진우 형 멘트에 대한 그 노동 착취. 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데서 착취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네. 착취당했다고 표현되는 그 공장보다 월급 더 주는 곳은 찾을 수 없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장 중에는 거기가 월급 제일 많이 주니까 거기라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하지 못하게 하면 그 근로자는 더 심한 곳에서 착취를 당할 텐데 그러니까 거기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라고 하면 네. 원가가 올라갈 거고 그렇죠. 원가가 올라가면 디오르는 거기 거 안 쓸 거고 하니까 그 회사는 망할 거잖아요. 8만 원짜리를 380만 원에 팔아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거 누가 협박해서 산 게 아니라 다 줄 서서 산 맞아요. 거니까 네. 디오르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답답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거기에 대한 그건 뭐 악플은 아니죠. 그럼 있을 수 있는 반론이지. 진우 형에 대한 반론은 있었다. 반론이지. 그건 있을 수 뭐 있는 반론이야 반론이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뭐. 치면 악플은 없는데요, 우리 거에? 이것도 분류하자면 악플인데 지난주에 그 디오르 가방을 저임금으로 근로자 착취하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전하는데 또 나는 쓸데없는 소리를 했지. 노동 착취라고 하는 그 험한 노동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직장이 그래도 제일 가성비 높은 직장이라 다니는 걸 텐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분에게는 그보다 더 낮은 더 열악한 직장으로 가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어떤 분께서는 그러면 네 생각은 노동 착취 계속해야 된다는 거냐. 노동 착취 권장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번번이 이런 소리 하는데 진짜 짜증나 죽겠다. 밑에 댓글 자주 다시는 분이야 이분은. 곰탕 73님이 곰탕 아니 곰팅 아니에요? 나 님이? 곰탕으로 한번 얘기했다가 내가 그분한테 얼마 혼나는 줄 알아? 자, 드디어 걸렸다. 맞아. 진짜. 이진우에 맨날 요런 얘기할 때마다 요 소리 하는데 나도 짜증나 죽겠음. 에이 안 죽을 거면서. 아니 이거는 무슨 근데- 얘기인지 서로 논리가 있잖아.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하나 있는 게 예전에 제가 좋아, 떡, 이건. 떡볶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주 가던 지금은 없는 노점상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되게 맛있어서 먹는데 장사가 좀 잘 되다 보니까 뻥튀기 기계 있죠. 그걸 이제 놓고 그걸 만들어서 파시는 거예요. 근데 그 뻥튀기 기계에 보시면 알겠지. 주기적으로 퐁 하면서 이게 한 장씩 생산이 돼요. 그럼 그걸 이제 10장 모이면 싸가지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장애인 여성 한 명이 가만히 서가지고 뻥! 한 30초마다 하나씩 나오는 거 그 주워서 담는 네, 거지. 담아요. 근데 근데? 떡볶이를 먹으면서 떡볶이 사장님 아줌마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다가 내가 그 한 시간에 그냥 1,000원씩 주고 저거 하나 하라 그랬어. 어디 가서 뭐 1,000원이나 벌어.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최저임금법의 위반이잖아요. 최저임금법을 안 지켰으니 이건 잘못된 거고 최저임금을 주십시오. 이런 일을 시키려면 라고 이라고 해야 하는 게 되느냐. 맞는지 그러면 당연히 최저임금을 줘가면서 그 일을 안 시키겠죠. 과연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일자리를 잃으면 이분한테 좋은 건가 이게. 이분은 그럼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찾아가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디올백에 노동 착취 당하는. 노동 착취하지 마 디올이라고 채찍을 휘두르면 알았어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로운 수준으로 바뀔지. 그거의 문제 같아요. 부작용이 뭐가 더 크느냐의 문제겠지. 부작용? 반대로 얘기해서 예를 들면 고용을 안 할 것 같잖아. 그래서 그럼 최저임금을 없애버려. 누구나 자유롭게 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고용을 하고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임금이 다 떨어져서 그렇게 될 거냐? 그거 생각해봐야지. 모르잖아요. 어떤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작용할 수 있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아닐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한다? 그것도 자, 최저임금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평소에 소신을 갖고 계신 이진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커질 일까지는 아닌데. 김현우 아유 진짜 이게 원래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는 살짝 웃기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봐봐 내가 이런 거는 악플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의견도 제가 있네요. 생각하기에는 악플은 이런 게 악플이야. 예를 들면 이진우가 주제랑 상관없는 쓸데없는 딴지만 줄여도 헐 3분은 더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거는 악플이야. 왜냐하면 나한테 뭐 이렇게 험한 얘기 한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좀 짚어주시면 죄송합니다. 주제와 상관없었는데 미안합니다이든 그게 주제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라든 이게 있을 텐데 툭 이렇게 던지면 어쩌라는 거지? 이건 악플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디오르 그거는 왜 이분이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지가 써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악플이 아니야. 그냥 반대 의견이 다른 거지. 어. 의견이. 야, 솔직히 내가 그렇다고 반가웠겠냐 이게? 그러나 이거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그러움을 은근히 지금 자랑하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딱 넘어가야지.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요걸 받아서
비슷한 사연으로 최저임금이 뭐 1,000원 주고 뭐 저 이게 하니까 이게 막 일이 커지면서 자꾸 또 디오르 얘기 생각나잖아 지금. 박 작가님의 얘기해줘요. 어떻게 생각해요, 박 작가님? 저는 네. 여기서 맡은 역할이 그 역할.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유지하려고 단 한 번도 개인 의견을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제일 그래. 제일 요-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안 밝혀. 요사는- 와이프한테 잘해줬던 얘기만 면이 맨날 얘기하고. 우리 최저임금으로 확대하지 말고 딱 그 떡볶이 집에 그걸로만 확정해서. 저는 진우 형 얘기가 궁금해요. 사람들이 제 의견을 궁금해할까요? 진우 형 의견을? 이 당연히 정도쯤 진우 형일 되면 거예요. 아니, 이쯤 되면 박 작가님 그러면 거. 박 작가님 의견이 궁금하다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15개가 넘으면 다음 주에 이 주제에 대해서 박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으로 어때요? 이거 편집해요. 이거 욕만 삐 해주고 좀 해줘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불편한 감정은 있었거든요. 나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일하겠어. 그 말이 불편하네. 그것도 불편하겠는데 근데 그 불편한 이유는 팩트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 사람은 팩트 아닌 거에 불편하지 않아요. 이진우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하면 나는 안 불편하다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진우 쟤는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하면 나 불편해. 나도 솔직히 좀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건드려서. 차에 그걸 건드리니까 쥐는? 하고 넘어가지만 이거는 모르는 문제인데 오히려 좀 편한 주제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주 6일 하다가 주 5일로 바꿨잖아요. 네. 사실 다들 좋아졌잖아. 사람은 본능적으로 쉬는 게 좋으니까. 네. 그런데 주 6일 하다가 주 5일 하면서 일자리 잃은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양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 그 양말 공장 인도네시아로 갔을 거 아니겠어요, 이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을 거고. 누군가는 또 그러나 주 5일 하다 보면 인건비가 이제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런 양말, 모자, 신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못 만드니까 비게 되면 사람이 남잖아요. 네. 설비도 남고 땅도 남고 이런 땅에 누군가가 그래 이걸로 그럼 우리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어 볼까? 왜냐하면 사람이 좀 이렇게 남기 시작하면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빌딩 청소하고 있네? 그럼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뽑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하면 빌딩 청소에는 자리가 빌 거고 아까 양말 공장에 있던 근로자가 빌딩 청소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애니메이션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산업이 되면 돈 주고 그 애니메이션 보고 하면서 이게 또 이제 돌아가잖아요. 네. 계속 주 6일이었으면 애니메이션 회사가 생겼냐? 그건 안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 6일이면 사람들은 애니메이션 볼 시간이 없어. 근데 주 5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틀이라는 여유가 생기니까 애니메이션도 볼 것 같으니까 애니메이션 회사가 만들고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건데 또 반대로 양말 사람은 죽었잖아요. 네. 저울질을 어떻게 해야 되지는 되게 난감한 문제라고 사실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하면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고 누구에게는 나쁜 일이다. 이건 개별의 문제지. 이거를 총합을 한다는 건 아니다. 네. 전쟁터에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 우리나라가. 이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고예요. 저는 어떤 게 맞는가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A를 선택할 때는 A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고 B를 선택하면 B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배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A냐 B냐를 가지고 막 치열하게 토론해서 반대쪽을 완전히 100대 0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야 최저임금 그냥 내비둬도 돼 어차피 마찬가지야 라고 할 때 계속 저임금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지? 에 대한 고민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거 반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올렸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1시간에 1,000원 주고 뻥튀기 정리해 라고 하는 일은 없을 텐데 네. 그 사람은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라고 할 때 최저임금 찬성하는 분은 답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쵸. 대해서 조금 더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야 최저임금도 못 주는 가게는 접으라고 해 심지어 종부세 못 낼 집을 지가 왜 살아? 그럼 이사 가라고 해 그거는 시간당 1,000원밖에 못 받을 만큼 그런 장애를 입은 사람은 그냥 죽으라고 해라는 말과 동일해요. 장애우한테는 그런 얘기 못하면서 자영업하는 사람한테는 최저임금은 못 줄 바에는 가게 접으라는 건 똑같은 얘기라고. 폭력적인 얘기가 막 난무하는 걸 보면 토론하려면 아직 멀었구나 우리나라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가능성은 양쪽이 다 열려 있는 거고 학자들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 보면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지역에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일자리가 늘었냐 아니면 줄었냐 그런 실험을 몇 번 했어요. 그거는 이제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바로 옆에 동네가 있겠지. 우연히 이쪽은 최저임금 올렸고 이쪽은 안 올렸고 뭐 이렇게 하면 영향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만 하려면 경기가 좋을
때 올려야 돼. 최저임금은. 뻥튀기 1,000원 주고 정리하다가 아, 그렇지. 최저임금 올리는 바람에 일자리를 잘리는 사람은 분명히 피해는 입는데 그게 좀 적을 때. 그분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만큼 경기가 좋을 때 조심스럽게 그건 맞는 뭐 올리는 건 개인적으로는 그조차도 큰 그 효과는 없을 거다. 임금 올라가는 효과는 없을 거다. 임금이 올라가려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인과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 5일제 하면 애니메이션 사업이 생기잖아. 그건 인과관계는 있잖아. 그런 긍정적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더 생기냐? 그 인과관계가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일자리가 더 생겨야 임금은 올라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일하려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임금이 올라가? 그러니까 정규직 임금을 올려주고 자꾸 비정규직 뽑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서 과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냐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모르거나 없겠지만 근데 잘하면 최저임금이 올랐어. 아 이제 우리나라는 양말, 모자, 신발은 못 만들겠구나. 그럼 뭐 해야 되지? 아 자동차를 만들어야 봐야 되나? 라는 생각에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우연히 혹은 어떻게든 잘 됐어. 막 일자리가 더 생겼어. 결과적으로 아 최저임금을 올렸으니까 생긴 일이었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다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만큼 우리 임금이 올라가는 거야. 임금은 법으로 이렇게 올렸으니까 10% 올렸으니 근로자들이 10% 좋아지겠네. 이런 기계적인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는 네. 거죠. 올렸으면 되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떡하지? 분명히 임금이 올라서 부담돼서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사업에 뛰어들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더 생겼을 텐데 그러나 어찌어찌 운이 좋아서 그런 변화가 어떤 새로운 산업을 촉발시켜서 일자리가 좀 늘어나기를 바라야지. 제일 쉬운 얘기로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올리면 시간당 소득이 12,000원으로 전 국민이 다 올라간다면 왜 12,000원으로만 올려요? 한 25,000원으로 올리지. 3만 원으로 올리면 3만 원이 될 텐데 왜 12,000원으로만 올리겠어? 그러니 뭔가를 규정으로 법으로 올린다고 그게 올라간다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인데 사실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신입사원이라도. 근데 최저임금이 적용받는 일자리는 어찌 보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인 경우가 많이 있고 단순 근로, 그래서 뭐 계약직 그래서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다른 세상에선 무슨 일자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쁜 노동을 시키는 이 사람은 다른 데만 가면 더 좋은 일자리 있고 거기는 사람 못 구해서 난리인데 정보가 차단됐고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불균형은 이 근로자한테도 불행하고 저 근로자를 채용 못하는 저 동네 저 공장도 불행하니 네. 우리는 법으로 이거를 올립시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유효한 정책인데 지금은 이렇게 복작복작하고 임금이 다 드러나 있고 누구나 한글 읽을 수 있어서 저 동네 가면 임금 더 많이 주는 걸 서로 아는 그런 상황이면 굳이 부작용을 감수해서 그걸 올리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무조건 100% 나빠, 이건 100% 좋아, 이건 영역은 아닌 건 같고. 예를 들면 뭐 그게 꼭 최저임금은 아니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된다는 가정은 우리가 있는데 그 가정의 전제는 협상력이 서로 동등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네. 물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뭐가 맞냐, 뽑고 싶은 사람 사장님이 맞느냐. 그럼 물론 그건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현실에서는 협상력이 그럼 완전히 동등하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죠. 협상력은 항상 사장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게 최저임금이 됐건 뭐 근로기준법이 됐건 그런 법들이 시장의 자유로운 딱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데 방해 요인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게 아닌가? 그거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뭔가의 보호 차원이지 그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그 뻥튀기 하는 사람이 잘리면 오면. 옮기는 전환 비용이라는 게 개인들한테는 힘들어요. 뽑는 건 훨씬 쉽고 그리고 전환하는 게 아니, 더 다른 힘들어. 곳에 가서 그 일자리가 사람 뽑아 봐놓고도 저런 소리 하네. 뽑는 것도 되게 뽑는 힘듭니다. 것도 물론 힘들죠. 뽑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뽑는 것도 힘든데 임금이 없는 시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더 힘든 그렇죠. 거지. 그 공배. 우리가 힘든 거는 비교도 안 되는 대기업 직원들이 월급을 똑같은 일 하면서 더 많이 받는 이유가 뽑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그냥 더 주고 마는 거야. 당연히 대체될 수 있는 근로자들은 협상력이 떨어지죠. 야,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이런 상황인 거는 사장도 알고 근로자도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근로자는 협상력이 떨어지니까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나 이런 걸로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가 그 덕분에 거기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면 그 근로자에게는 좋겠으나 그 근로자보다 더 열심히 일할 의욕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는 밖에서 그 사람이 회사를 나가면 내가 대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최선의 직업이고 서로에게 최선의 직업인데 두 서민 중에 더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이 그 일자리를 차지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또 하나의 일자리를 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둘 중에 우연히 먼저 입사해서 정규직으로 보장받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또 그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는 일이 근로기준법이거나 혹은 뭐 고용보장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완전 익젝트리 동의하는데 Exactly. 이게 약간의 다른 입장이 뭐냐면 저는 그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그런 게 제도적인 자유로움이 있었을 때 경영 혹은 고용주가 훨씬 악독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을 저는 늘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서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냐. 악독하게 나온 사람이 꼭 있다. 뭐 있지. 사실 회사는 그 근로자 하나 없어도 안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사표 내려면 맘대로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이 불안하면서 그렇지. 근로자는 여기서 사표를 내면 내가 그 받는 피해가 더 크니까 그냥 계속 낮은 임금에 만족하고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이제 협상력이라고 하는 그 차이를 모든 직원들에게 다 갖다 대면서 어디 너희들 한번 나가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깨야 되냐면 대안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연봉협상에서 도장을 찍은 김 대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년 5%는 임금을 인상해 줘야 한다는 법이 아니라 옆에 가면 10% 인상하고 20% 인상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도 일 못하는 최 대리는 잘리고 그래야 김 대리가 들어가고 네. 할 수 있다는 걸 사장이 알면 그 협상 카드를 못 쓴다니까. 서로 정보나 막 이게 회사를 서로 옮겨주지. 그게 막 정보가 몰라서 못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그럼.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돼야 없어. 돼. 지금 내가 불교방송 가면 지금 여기보다 출연료 더 받을지도 몰라. 근데 아니야. 확인해봤어요? 네, 못 받아요. 여기니까. 아니야. 불교방송에서도 지금. 에이, 설마 이진우가 뭐저 돈 가지고 움직이겠어? 됐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일단 아니야 여기가 제일 많이 주는 곳일 거야라고 생각해서 여기 다니고 있는지 몰라. 그런 모든 정보가 일단 투명하게 공유가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제공이 돼야 거예요, 맞아. 된다라는 게 전제네요. 그럼 그게 이상적이긴 한데 그래서 일자리를 자꾸 만드는 거 말고는 없다. 그게 최선이다. 일자리를 근데 그게 하나라도 안 더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니까 뭐 그 대안이 어떤 필요한 건 알겠는데. 사회 안전망 일자리가 다 안 만들어지면 구직자는 100명, 일자리는 50개라면 그 50개라도 공정하게 돌아가야지. 먼저 입사한 50명이 그냥 그 일자리 계속 지키는 게 공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는 비효율적인 상황 때문에 40개로 줄고 30개로 줄어요. 100명 중에 일 열심히 하고 생산성 높은 50명이 뽑혀가야 그래도 거기서 만든 제품이 수출도 잘 되고 해서 일자리가 60개로 늘고 70개로 늘지. 그냥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우연히 뽑힌 운 좋은 대학 나왔다는 이유로 서류로 합격해서 우연히 대기업 직원이 된 그 사람이 계속 그 50등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면 그 사람이 만든 제품이 오죽하겠어요. 안 잘리는 회사에서 왜 열심히 하겠냐고. 그러니 오죽하겠어 제품이. 그러니까 그 일자리는 30개, 20개로 줄어들죠 결국.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해줘야 되는 거라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 들으면 짜증나는 이야기 네. 참 밉상인 이야기를 왜 내가 하게 항상 만드냐고 여러분도 알면서 박 작가의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안 한대요. 안 할 건데요, 저는. 안 해서 욕먹는 게 나은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 멤버들이 모르시고 나만 아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몇 번 얘기했다가 얘기하면서 이들의 눈빛을 내가 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요 몰라요. 아이고 저 새끼 오늘 또 속 하나 먹었네 그러면서 얘기가 오늘은 그렇지 수미상관이네.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실현이 다만 안 디오르 되고.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그분이 오를 수 있는 그 여지는 하나는 있어요. 네. 어떤 분은 근로자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시간당 2만 원은 줘야지 이 가방 만드는 그래도 장인인데라고 생각하고 시간당 2만 원을 주면서 줬는데. 뭔가 이렇게 해보려는 사람이 있는데 너도 나도 시간당 2천 원만 주고 고용해서 이걸 만들면 시간당 2만 원을 주면서 뭔가 인간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은 좌절되잖아요. 그러니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좀 지원해주고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도 야 2만 원 이하는 주지 마. 안 돼. 그거 할 수는 있지. 그거라도 싼 임금이라도 이 사람이 최선인데 거기 와서 일하는 걸 막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왜
노동 착취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는 그 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노동 환경이 정해지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착취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코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 진행자가 한 달에 출연료를 이거밖에 못 받아? 이거 완전히 노동 착취인데? 할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해요. 미국 방송국에서 나를 보면 이진우 착취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아니, 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게 착취가 아니야. 인 건데 자기가 보기에 불쌍하다는 이유로 착취라고 하고 야 저렇게 일 시키지 마라고 하면 예를 들면 CNN이 공문을 보내서 야 이진우한테 그 정도 돈 줄 거면 진행자 쓰지 마 안 돼 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나한테 대안을 주든가 그럼.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근데 자기 느낌의 착취라는 이유로 내가 최선의 직업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그러게 제가 만약에 야 안돼 내 눈에서 네가 그렇게 착취당하는 꼴을 나는 볼 수 없어. 이진우 너 안돼 야 MBC 너 시키지 말고 이진우 너도 하지 마. 인간이 이마 존엄성 있지 이 자식아. 어쩌라고 나보고 떡볶이 사장님한테 이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해. 그래서 이 장애는 일자리 잃어. 그럼 그게 내가 정의로운 행동인가? 그게 되게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 좋은데 뭐가 잘못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다. 그냥 네가 싫어 그러면 난 되게 안타깝다. 일단 진우 형 얘기가 제일 많고 댓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일단 제 지분이 제일 크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현우 형이랑 저 지적할 때는 근거가 너무 명확해서 왜요? 뭘 지적하는데? 너무 똑부러 지게들 지적하시던데요, 그냥 잘못한 게 뚜렷하지. 김원 너무 뚜렷하죠. 박세훈. 왜? 맥을 그렇게 끊으면 어떡하냐. 아, 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맥을 갑자기 딴 끊으니 얘기했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럼 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뭐 듣는 저는 사람- 리프레시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 뭔 리프레시입니까 그게? 리프레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가 했던 얘기가 쭉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편집을 하게 되잖아. 편집을 하다 보면 앞에 맥락이 약간 삭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바뀌는 건데 편집하다 보니 이상하게 튈 땐 좀 있긴 있거든요. 그 자기는 왜 욕먹는데? 진우 형한테 뭐라고 한다고? 난 형들한테 이렇게 막 아, 틱틱대냐, 그거 뭐 아니야. 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말꼬리 잡냐, 시비 거냐, 말투가 왜 그러냐. 제3자 입장에서는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근데 이게 우리는 이게 다 얼굴 보고서 하니까 정말 우리는 안 불편할까? 혹시 그 댓글 진우 형이 썼을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난 그 생각하는데 너는 말을 왜 그따위로 하니? 아니 혹시 수찬이 형이 쓴 건가?